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21년 신축년 양력 11월, 12월, 1월에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토끼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1975년 47세가 된 을묘생 같은 경우에 을묘생은 신축년에 제가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을한테는 신은 곳 관이 되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글자는 재가 되는데 토끼띠한테도 이 토끼라는 글자는 목이 되고 이 소라는 글자 신축년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니까 이 천간도 목극토에서 제물로 삼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도 목극토에서 제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관이라고 하니까 재관의 에너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11월, 12월, 1월이 오게 되면은 만약에 을묘생 같은 경우가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원래 본인을 극하는 글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을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축년에 뭐 팔, 다리, 어깨, 무릎, 목 이런 어떤 근육통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어깨나 팔, 뒷목이 많이 아플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 9, 10월에 이 3개월 정도 즉 신유, 수월에 그게 굉장히 왕성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자축월이 되면 다행히도 본인을 극하던 글자가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상당히 완화된다고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을묘생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할 때는 신유수월의 관운이 강해졌다가 특히 이제 11월, 12월, 1월이 되면은 이것은 곧 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수라는 것은 직급의 상승을 알리는 좋은 징조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인수이면서 해묘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본인한테 인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해서 에너지를 주는 그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할 때는 특히 이제 11월, 12월, 1월에 약간의 승진이라던가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것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연봉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하면 좋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그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1월이나 2월에 새로 연봉 협상을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12월에 연봉 협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축월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묘생이 볼 때는 축은 곧 재물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직업이라고 하면은 이 축월에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에 만약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87년 35세가 되는 정묘생 같은 경우에 이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니까 화가 이렇게 금을 극해서 제물로 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11월, 12월, 1월이 되면 이 해자축이라는 글자는 수가 되기 때문에 이 신에 있는 이 재물이 금생수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약화되는 시점이 되니까 특히 정생 같은 경우에 매월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매월 유사한 금액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다면 11월, 12월, 1월에는 좀 더 재물의 관리를 일단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계약 관계를 성립하고 싶다고나 한다면 이렇게 해월에 그 진행하면 일단 나쁘지 않은데 11월입니다 양력.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와 묘가 이렇게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즉 금생수 하면서 해라고 하는 본인한테는 이걸로 볼 땐 관이 되고 묘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정의 볼 때 해는 관이니까 다른 기업이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시공간과 다른 업체나 단체나 기업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묘생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묘생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축이라는 글자가 곧 조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문 조객의 조객이 되는데 조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조문객으로 오는 것처럼 상당히 그 우울한 그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 되면 약간 기분이 좀 더 다운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더 운동을 하고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자축을 지나면 곧 있으면 이제 임묘진이 되는 것이니까 봄이 오면 이 토끼한테는 굉장히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1월을 잘 보낸다면 뭔가 이 해월에 뭔가 합의를 보고 계약 관계를 잘 만든 것을 가지고 내년에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만들면 더욱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99년 23세가 되는 또 1939년 83세가 되는 김묘생 같은 경우에 우선 김묘생은 이렇게 해자축월이 일단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기가 볼 때는 식신 영역에 해당이 돼서 토생금으로 본인의 에너지를 쓰면서 뭔가 활동하는 영역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8월, 9월, 10월에 신유술월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강해지니까 이 기라는 글자에게는 좀 더 에너지의 소모가 많은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활동량이 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이 해자축월 11월, 12월, 1월에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 이제 해자축월은 수가 되고 이 기라는 글자는 토가 되니까 즉 토국수로 본인한테는 재물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생분들이 되실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이 어떤 사회가 됐든지 간에 그게 곧 학교라고 하더라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대가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알바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에 좀 노려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83세가 되는 어르신 같은 경우도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해가 묘와 이렇게 합을 하면서 자기 쪽으로 이 재물을 자기의 시공간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구조가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이제 그 계약에 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뭔가 매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재물이 들어와서 합의를 이루는 이런 시점에 그 계약을 진행하면 좀 더 매도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11월을 노려보시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이 축월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축이라는 글자는 액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묘라는 글자가 축을 이렇게 극하게 되니까 즉 뭐냐면 내가 극할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나마 이제 묘생 토끼띠한테는 약간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51년 71세가 되는 신묘생 같은 경우에 신묘생 같은 경우에도 이 해자축월이 일단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 해자축을 보게 되면 금생수로 본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해묘가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글자는 묘한테는 또 재물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자라는 글자에서 약간의 서로 간의 그 합의만 잘 이뤄낸다면 기본적으로 뭔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그 조직과 협의를 한다거나 협약을 한다거나 뭔가 서로 간에 만나서 미팅을 해서 뭔가 단합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축월이 지나고 나면 임묘진월이 되게 되는데 더군다나 신이라는 글자한테는 임묘진월은 또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자축월에는 활동을 강화하고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본인과 비슷한 인물들과의 활동을 강화하면 어쨌거나 신이 갖고 있는 축이라는 글자가 토끼한테는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 주변의 도움에 의해서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변의 인물들과 주변의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앞으로 2022년 1월부터 즉 이제 그 입춘이 시작되면은 모군이 오게 되니까 이 목이라는 글자는 신한테는 재물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묘라는 이 두 글자가 이 신이라는 글자가 묘 위에 있으면 굉장히 약화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의 건강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은 일단 좀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다른 곳에 이 금이라는 글자가 없다면 좀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 해자축월을 보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으면서 특히 우리 물상론에서는 금은 수를 봐야만
활동이 왕성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더욱이 이 자라는 글자에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좀 더 생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하셔가지고 내년을 대비하시면서 좀 더 집중해서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63년 59세가 되는 계묘생 같은 경우에 계묘생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는 묘의 병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치 병자와 같은 모습이라고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라는 글자는 수가 되고 이 묘라는 글자는 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생목해서 에너지가 빠지는 형국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본인과 같은 기운이 오는 것을 반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글자가 본인을 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나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11월, 12월, 1월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의 방위로 오니까 본인이 좀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묘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힘을 받으면서 뭔가 활동 역량은 강화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을 생하는 글자가 돼서 이것은 곧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배우고 익힌다거나 혹은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 더군다나 인수이면서 묘가 볼 때는 재물이 되니까 부동산 재산이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묘생한테 뭔가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신축년이 나쁘지 않은데, 해자 축월에 본인이 좀 더 강화될 때 활동을 높인다면 특히 59세, 이 1963년 59세인 계묘생은 좀 더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이민년이 되게 되면 이 개라는 글자는 인을 보게 되면 흔한 말로 망신에 해당됩니다.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에너지가 극도로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묘생이 되는 그러니까 호랑이 다음에는 이제 토끼가 오게 되는 것이니까, 즉 자기의 전성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축이라는 글자는 재물이 되니까 좀 더 자금을 확보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고요. 이렇게 해자축 월이 되면 이것은 곧 본인을 생하는 글자가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본인이 공부하고 정보를 습득해서 내년에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마디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임묘년이 되는 앞으로의 1, 2년이 좀 더 본인한테는, 이 토끼띠한테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 양력 11월, 12월, 1월에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단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